자, 이번엔 건축법 지문이야. 건축법 지문. 자, 건축법 지문 봅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래서 허가 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서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짓는 건축이라는 행위는 공공복리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그렇지? 공공복리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공공복리를 저해시킬 요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걸 해놨냐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을 보장할 정도로 건축을 해서 설계를 해서 허가 요건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허가 요건에 맞추고 나면 그제서야 안전이 보장되었구나라는 판단 하에 건축이 허가가 내려지는 거야. 건축 허가가 그제서야 내려지는 거야. 건축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건축이라는 행위는 대지라고 하는 땅 위에서 여기 이렇게 땅이 있지. 땅이 있는데 이 위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지며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된다. 얘는 대지는 건축 허가의 단위야. 단위. 일반적으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 건축이라는 요 개념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신축, 그 다음에 증축, 그리고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가 전부 다 뭐가 되어야 한다? 안전을 보장하는 설계를 통해서 허가 요건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허가 떨어진 다음에서야 얘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이 얘네 중에 뭐가 됐든 공공복리를 모두의 복지, 행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들어가겠지, 그렇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신축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신축이란 무엇인가?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건축물이 없었는데 새로운 건축물이 축조가 되는 거야.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건축을 하려면은 대지라는 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지. 대지라는 땅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 대지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기존 건축물이 건물주의 자발적 의지로 인해서 해체, 인위적으로 부수는, 자발적으로 지가 알아서 건물을 박살내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진, 태풍, 해일 이런 것 때문에 천재지변
천재 지변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는 멸실이 되었을 경우. 자, 다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나대지일 경우. 그 다음에 건물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에 의해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해체되는 경우, 해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봅시다. 그 다음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을 당하는 경우. 다시 건물주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건물이 박살나면은 해체. 천재지변, 지진이 막 나고 해일이 막 덮쳐서 건물이 박살나면 뭐라고? 멸실. 해체와 멸실을 좀 구분을 해봅시다. 자, 요걸로 인해 전부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다. 전부 소실된 경우 새로 축조한 건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전부 소실되었을 때, 이 경우에 전부 소실되었을 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면 소실이라고 안 해. 소실이라는 거는 사라져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라져 없어지는 건 뭐 귀신이 왔다 갔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에는 소실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B와 C 케이스의 경우에 소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소실되었을 때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이게 재축 또는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신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축이랑 개축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재축이나 만약에 건물이 없어진 경우에, 부서져서 사라져버린 경우에 재축이나 개축에 해당한다면은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한편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이 부속 건축물과는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신축에 해당한다.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 신축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일단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경우, 또는 부속 건축물만 있고. 그러니까 이 부속 건축물이란 건 뭐냐면은 얘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따로 지어놓는 거야. 얘가 뭐겠어? 주된 건축물. 주된 건축물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애들이 부속 건축물인데, 만약에 이 부속 건축물만 있고 얘가 없었는데 얘를 새롭게 지어버린다면 요것 또한 신축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증축을 봅시다. 이번에는 증축은 무엇인가?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얘랑은 다르게 일단 건축물이 있어야 돼.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되게 막 분신사서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지금 밤이라서, 늦은 밤이라서 좀 무서우니까 지울게요. 늦은 밤에서 이제 귀신이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 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그렇지? 자, 건축물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준다.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서 짓는 걸 보고 증축이라고 해. 근데 규모를 늘려짓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건축물의 규모에는 거기 밑에 그대로 나오지. 건축물의 규모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다음 또 뭐 있어? 층수, 그리고 높이, 얘네가 포함이 돼.
우리가 층수는 몇 층이냐 그거고 높이는 건물이 몇 미터냐 되냐 요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네는 뭐지? 얘네는 뭐지? 얘네는 뭐지? 밑에서 설명을 당연히 다 해줄 거야. 너네가 처음 보는 개념이라면. 그러면 봐봐. 건축 면적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지상층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 공간이 부족한데? 잘못 적었나? 아니, 난 할 수 있어. 최대 면적. 했어. 그치? 자, 연면적은 뭐냐면은, 연면적은 뭐야?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 모든 층 바닥 면적의 합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상층에 있는 최대 면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건물이야. 이렇게 생긴 빌딩이 하나 있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1층이 가장 면적이 어떤 면적? 건축 면적이 가장 넓은 건물이 가장 넓은 층이겠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1층 건물을 우리가 이만큼 늘려서 주고 싶어. 이만큼 늘렸어. 그럼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이걸 증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혹시 이거 레이튼 시리즈 혹시 알고 있니? 네, 찬쌤이 참 좋아하는 건데. 레이튼 모자 같잖아, 그렇지? 그 다음 지우지 말고 여기서 그대로 봅시다. 자, 그 다음 연면적은 그럼 뭔 거야? 1층, 그 다음에 올라가서 2층, 올라가서 3층, 올라가서 4층, 올라가서 5층, 올라가서 6층, 그 다음에 뭐 옥상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1, 2, 3, 4, 5, 6, 옥상까지 7. 요 7개 층의 바닥의 면적을 전부 다 합쳐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연면적이 되는 거야. 연면적이 되는 거야. 요게 연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은 증축에는 첫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요거 개념 파악했다고 치고 얘는 지울게. 당구 지저분해라. 자, 증축에는 어떤 경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 바닥 면적의 증가 없이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부속 건축물이나 다른 주된 건축물 이런 걸 추가하는 경우에도 어떻다? 증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축에 속한다. 지하에 있던 층을 지상층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높이가 증가하니까 증축에 해당하게 되겠지, 그렇지? 한편, 또한 한 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아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 중간층을 만들었어. 층 한쪽에 층고가 높아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3층짜리 빌딩이 있어서 1층, 2층, 그다음 2층만 하자. 1층, 2층,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 중간이 너무 이제 높아 층고가 층의 높이가
너무 높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를 2층으로 만들고 그럼 얘는 뭐가 돼? 3층이 되지. 그치? 아 그러면 뭐가 늘어난 거야? 층수가 늘어났네. 층수가 늘어났어. 층수가 늘어났으면 뭐다? 증축이다. 오케이? 층수가 늘어났으니까 증축이다. 요거는 예시인 거야. 우리가 계속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지하층의 바다 면적, 부속 건축물, 다른 주건축물 그리고 지하의 층을 지상으로 올려버리는 경우까지 사실 요것도 높이에 포함이 되지만 요거 중에 층수와 높이는 그걸 넓히는 그 규모를 증가시키는 그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를 얘기해서 하나가 뭐야?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땅을 깎아서 두 번째 층을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중간에 딱 층을 넣어서 층을 하나 더 만들어버리는 경우 그런 데 있잖아 얘들아 냉난방, 급수 등의 건축물의 기능을 급수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설비 설치는 증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에어컨, 보일러, 벽난로, 물탱크, 정수기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증축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지. 증축했다라고 보지 않는 거야. 자, 여기에서 하나 건축 설비의 설치. 설비의 설치는 증축에 포함될 수 없다까지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다시 증축에 해당하려면 요 중에 하나를 늘리면 된다. 요 중에 하나를 늘렸다면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요 중에 최소 하나라도 늘렸다면 아니면 뭔가 얘가 줄어들었지만 얘가 요만큼 줄어든 거에 비해 건축 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어서 그럼 얘도 증축이 되겠지. 그치? 건축물의 총 규모가 증가를 한 거니까요. 영상 찍을 때 맨날 이거 지우는 게 일이야. 여기서 이게 수업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어깨 넓어지겠는데? 그치? 맨날 어깨 운동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밸런스 맞게 좀 왼손으로 좀 하자. 밸런스 맞게 왼손으로. 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계속 진행하면은 다음 세 번째 우리 이제 세 번째 경우 건축의 세 번째 케이스 개축에 대해 봅시다. 개축은 뭐냐면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우리 아까 어디서 봤지? 아까 증축 얘기하다가 하나 했지. 야 파리 야 날아가 좀 놀랬지 미안해. 자 기존 건축물을 해체란 뭐였어? 건물주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되는 경우 그러면은 개축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돼? 원래 있던 건축물을 건물주가 야 이거 말고 따로 그냥 새로 지어야겠는데 이거 밀어버리고 새로 짓자 해가지고 얘가 야 저거 싹 밀어버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는 거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건축물을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서 알아서 없애는 게 일단 기본 전제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그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 그 전 건축물의 기존 건축물보다 어때야 돼? 미안해 거꾸로다. 기존 건축물보다 규모 면에서 얘가 더 커야 돼. 얘가 규모가 더 커야 돼. 우리 아까 규모는 뭐가 있다고 했지?
건축물의 규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아니지. 그 이름 뭐니? 건축 면적. 건축 면적, 연 면적, 층수, 높이. 요런 애들이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우리 아까 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까 그거 뭐야? 푸코가 아닌데? 걔 이름 뭐니? 야, 기억이 안 난다. 샤프스베리의 샤프스베리 미의 그 미의 판단, 미적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의 내용이랑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얘기했지. 그럼 어떻게? 야, 얘도 앞의 내용이랑 이어서 연계성 있게 이해를 한 거고, 얘도 증축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니까 이거 연계성 있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굴려가면서, 머리를 계속 굴려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개축인데,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기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부를 해체한다면은 최소 내력벽 그리고 기둥보 그리고 지붕틀 중에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어떻게 한다? 3개 이상을 해체해야 한다. 개축이 될 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얘기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을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최소한 일부를 해체한다는 얘기는 얘네를 내력벽도 없애고 기둥보도 없애고 내력벽도 해체하고 기둥보도 해체하고 지붕틀도 해체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는 아니면 또 뭔가 다른 걸 또 해체하든 그렇게 해야만 일부를 해체했다라는 내용이 성립을 하는 거야. 오케이? 건물의 그 구성 요소 중에 얘네 3개만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렇지? 하지만 적어도 요거 3개는 박살을 내놔야 일부를 해체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하다. 만약에 같은 대지 내에서 뭘 하는 거? 건축물의 위치 이동, 그 다음에 구조 변경. 자, 구조 변경.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뭐가 해당한다? 같은 대지의 위치 이동하고 구조 변경하는 거. 얘는 개축에 해당할 수가 있어. 개축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러나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같은 대지 안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에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자, 그럼 여러 동이 있어. 예를 들어서 101동, 그다음에 102동, 103동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보자. 이거 하나 따로 개축 단위를 센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 전부 다 주된 건축물인데, 얘네 전부 다 내가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메인 건축물들인데, 자, 얘만 101동의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을 해체를 한 다음에 얘를 다시 그 전보다 좀 더 작은 규모를 가진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은 101동은 개축에 해당하지만 얘네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를 개축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똑같은 건축물이지만, 똑같은 주된 건축물이지만. 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104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을 지었어. 동수를 늘린 거지. 동수가 누군지 몰라도 이게 막 몸이 늘어나는 불쌍하다, 그렇지? 미안해, 안 할게. 자, 동수를 늘려 짓는다는 것은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일이야, 이게 제일 큰 문제야. 나 왜 지우냐? 나 왜 지우지? 나 정신 나갔나 봐. 자, 계속할게요. 그 다음에 재축은 재축이란 건 무엇이냐면 재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러면은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멸실은 뭐라 그랬어? 멸실은 뭐라 그랬어? 얘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소실된 경우. 소실됐다는 건 얘랑 달라. 얘는 일부만 없어지는 거죠. 일부만 없어지는 게 가능해. 그런데 소실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예 그냥 건물이 싹 밀려나갔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 멸실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지의 그 건물을 같은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다시 건축하는 걸 보고 우리가 재축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연면적의 합계, 즉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이 연면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연면적이라는 거는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의 합인 거야. 모든 층수의 바닥 면적이야. 그럼 연면적의 합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있을 때 각각 얘네가 연면적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지? 왜? 모든 층수 바닥 면적의 합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이 연면적의 합이라는 거는 만약 이렇게 있을 때 이 네 개의 연면적을 다 합쳐놓은 걸 얘기하는 거야. 단 어떤 전제가 기반이 되어야 돼? 얘네가 전부 다 주된 건축물이다. 부속 건축물이 아니라 주된 건축물이다라는 전제가 계속 들어가야 돼. 이랬을 때 이 연면적의 합이 뭐여야 된다?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 멸실 전의 규모보다 작아야 돼. 멸실 전의 규모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이하니까 이렇게 부등호. 자, 그런데 이때 동수, 층수, 높이종, 그러니까 건물의 숫자 또는 층의 숫자, 그 다음에 높이 중에 하나는 이 중에 딱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신에 뭐가 예를 들어서 101동, 얘네가 연면적이 각각 100이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층수도 5층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 5층. 그 다음에 높이는 뭐 한 20m 할까? 20m 대충 하는 거야. 20m. 자, 그러면은 이 연면적의 합 또는 동수, 층수, 높이 얘네를 전부 다 합쳐놓으면은 동수는 4개, 층수는 몇 개야? 총 20개. 높이는 총 얼마야? 높이는 총 20m, 80m.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 동수를 예를 들어서
내공짜리 지진으로 얘네가 싹 다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김에 야 그냥 동물 하나 더 짓자 해가지고 동수를 하나 늘려버렸어. 그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최소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에서 동수를 늘렸으니까 층수를 내리든지 높이를 내리든지 연면적을 내리든지 건축 면적을 내리든지 뭐 최소 뭐 하나는 내려놔야 기존보다 그 전보다 연면적의 합이 또는 그 규모 자체가 훨씬 더 작아지겠지, 그렇지? 이거 하나 정도는 초과되지만 결국에 다 지었을 때 완공이 됐을 때 나오는 그 건축물의 규모는 항상 그 전보다 작아야 된다. 그 전보다 작아야 돼. 자, 자, 이전이란 도시개발계획 주변 환경의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아, 이거 지워놓고 갈 걸, 그치? 자, 그러면 이전 다시 봅시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일단 주요 구조부는 해체는 안 돼. 주요 구조부 해체는 안 돼. 주요 구조부의 해체는 안 돼. 주요 구조부의 해체는 안 되는데 뭘 해야 돼?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겨줘야 하는 것. 요게 이전인 거야. 요게 이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일이 하나 나왔지? 주요 구조부는 과연 무엇인가? 당연히 뒤에서 어느 정도 나오겠죠. 주요 구조부는 철것이 주구부라 할게. 주구부란 뭐냐면은 철것이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위해가 된다. 얘를 해체하면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안전에 크게 위협을 미칠 수가 있는 거. 아주 크게 위협을 미칠 결정적인 위해니까 크게 위협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내력벽, 기둥, 그다음에 바닥,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이다. 쌤 미안하다. 아까 쌤이 잘못 얘기했네. 개축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쌤이 이거 기둥보라고 얘기했네. 이거 기둥이랑 보 해가지고 4개잖아. 4개, 그치? 미안해. 요거 쌤이 실수했다. 기둥보, 지붕틀, 내력벽 중에서 이 4개 중에 4개 중 최소 3개를 해체해야 하는 게 해체한 다음에 다시 지어야 하는 게 개축이야. 미안해. 요거 실수했다. 자, 근데 아까 개축 얘기할 때 요거 4개를 얘기했지. 그치? 요거 4개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네. 그러면은 얘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그치? 그럼 만약에 선지에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 중 최소 3개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3개를 해체해야
건물의 일부를 해체한다라고 본다라고 해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틀린 말이지. 얘네가 주요 구조부에 포함이 되지만 바닥도 있고 주계단도 있는데 바닥도 있고 주계단도 있는데 주요 구조부 중 3개라고 하면은 얘는 6개 중 3개가 되지. 그치? 그럼 4개 중 3개랑은 너무나도 다른 말이란 말이야. 왜? 바닥이랑 주계단이 이 3개 중에 포함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걔는 개축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요런 거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어쨌든 주요 구조부란 요런 애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하층 바닥이나 5개 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돼. 최하층 바닥, 5개 계단 요런 애들은 주요 구조부 안에 낄 수가 없어.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 올려서 이전할 수 있다. 봐봐. 목조 건축물은 뭐기 때문에 조립식 구조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층부만 밑에 있는 그 최하층 바닥 요런 거 같은 걸 제외한 상층부의 구조체만 이전하는 것이 자, 아무튼 자, 요렇게 설명했으니까 우리 요 정도로 마무리합시다.